몽골에는 공룡이 살았고 지금은 사람 수만큼 말이 많고 양은 10배나 많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비어있는 나라로 수도가 28번이나 옮겨졌고 올림픽도 개최하고 있어요. 몽골은 바로 여기 중국 바로 북쪽 중앙아시아 고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19번째로 큰 나라지만 인구는 300만 명이 조금 넘을 뿐이에요. 로스앤젤레스 인구와 비슷하지만 나라 전체가 자기들만의 땅인 셈입니다. 그린란드를 제외하면 몽골은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예요. 1.3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2명에 불과한데 미국은 37명이에요. 물론 사람만 계산했을 때요. 몽골의 가축 수는 약 6,700만 마리로 인구 수보다 20배나 많습니다. 그 가축의 절반은 양이에요. 하지만 몽골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동물은 말입니다. 말이 없는 몽골인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는 전통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의 중요성은 대단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간주돼요. 하지만 말들로 가득 찬 마구간이 있는 거대한 농장을 상상하지 마세요. 몽골에는 마구간이 있다는 것은 예외에 가깝고 몽골의 말들은 1년 내내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말들은 바깥을 돌아다니며 스스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을 키우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자연이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어 힘들지만 말은 풀과 눈을 구분할 수 있어요. 봄이 되면 먹이 부족으로 허약해지지만 겨울이 끝나면 곧 회복됩니다. 목에 푸른 스카프를 두르고 거의 타지 않는 신성한 말을 한 가족이 무리해드릴 수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말을 사랑하며 이 좋은 관계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말을 소재로 한 노래, 이야기, 신화, 예술 작품이 많이 있어요. 몽골어에는 말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약 500개, 털 색깔과 무늬를 설명하는 단어만 200개가 넘어요. 말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말은 주인을 도울 수 있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천국으로 가는 교통수단으로 여겨져 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가축 외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공룡이 이 땅을 돌아다녔어요. 최초로 발견된 공룡알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됐죠. 물론 오늘날 공룡은 멸종되었지만 몽골에는 눈표범이 있고 이 역시 희귀한 동물이에요. 눈표범은 워낙 조용해서 다가오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걸을 때 소리도 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아무튼 다시 지리로 돌아가 볼게요. 몽골의 기온은 하루 만에 섭씨 1.6도까지 기온이 변할 정도로 가혹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몽골은 큰 수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몽골 남부에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사막 중 하나인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의 5%만이 모래로 덮여 있고 나머지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 작은 호수, 초원이 있지만 금, 석탄, 구리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사막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막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이 지역을 그늘로 가리기 때문에 비구름이 닿지 않아요. 사막은 기후변화는 물론 산림벌채와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해 사막은 매년 확장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고 전국이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사막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축을 기르느라 바쁜 유목민이요. 유목민은 정착된 집이 없는 사람들로 계절에 따라 동물과 함께 이곳저곳을 이동합니다. 다음 여행을 떠나기 전 어딘가에 정착할 때는 유르트라고 불리는 텐트를 설치합니다. 유르트는 수천 년 동안 몽골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유르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유르트의 골격은 기둥으로 만든 다음 펠트와 방수천으로 겹겹이 덮습니다. 몽골인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친절한 민족이지만 유목민들은 손님을 자주 맞이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맞이하고 전통 말 우유를 맛볼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심지어 유르트 입구에 종을 치지 않고 손님이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기도 해요. 물론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며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3으로 대다수를 차지해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예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0도입니다. 워싱턴 DC의 평균 기온은 16도이고 오타와의 평균 기온은 영하 44도예요. 17세기에 처음 도시가 세워졌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남서쪽으로 약 2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후 현재 위치에 정착할 때까지 28번 정도 옮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수도 역시 이동식 정착지였기 때문입니다. 계절, 목초지, 물 공급 및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수도는 주민들과 함께 이동했어요. 지금은 도시가 커지고 정착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동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누가 알겠어요. 몽골 올림픽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못했었죠. 나담 축제는 매년 한여름에 열리는 연례 축제로 대부분의 몽골인이 관람하는 행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축제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어요. 현지에서는 이 축제를 남자들의 세 가지 게임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남자다운 세 가지 기술로 여겨온 세 가지 기술을 겨룹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게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몽골 레슬링, 경마, 양궁이에요. 원래는 남성들만 참가했지만 최근에는 여성들도 양궁과 경마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레슬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민속 레슬링 스타일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고대판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고 몽골에서는 많은 국제 토너먼트도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축제에는 레슬링 경기가 있고 이것이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발이 아닌 다른 것이 지면에 닿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체급이나 나이, 시간 제한 없이 승리에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기 예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품위 있게 경기를 진행하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옷이 엉키면 다른 참가자는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더라도 멈춰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 참가자가 패배하면 승자는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임은 512명 또는 1024명의 참가자가 짝을 이루어 레슬링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요. 모든 패자는 탈락해요. 게임은 초기 참가자 수에 따라 승자가 나올 때까지 9라운드 또는 10라운드 동안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마가 있습니다. 말의 나이에 따라 16km에서 27km 사이의 장거리 크로스컨트리 종목이에요. 몽골 전역에서 최대 1000마리의 말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양궁에서는 10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경쟁해요. 각 궁수는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4개의 화살을 가지고 직조 또는 나무 원통으로 된 벽에 화살을 쏴야 해요. 벽에서 하나를 쓰러뜨리면 점수를 얻어요.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합니다.